명절만 되면 익숙한 장면이 반복됩니다. 내비게이션은 새빨갛게 물들고 고속도로는 분명히 사고도 없고 공사도 없는데 갑자기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더 미치겠는 건 한참을 기어가다가 어느 순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뻥 뚫린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제일 화나는 포인트가 뭔지 다들 아시죠? 끼어들기, 급브레이크, 그리고 추월차로에서의 정속주행.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차가 많아서 막히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차가 많으면 막힐 확률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런데 오늘은 거기서 한 발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어떤 날은 비슷하게 차가 많아도 덜 막히고 어떤 날은 작은 사건 하나로도 도로 전체가 멈춰서는지, 왜 누군가의 브레이크 한 번이 수백 대 뒤에서 정지가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똑같은 도로에서도 덜 막히게 만들 수 있는 운전의식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지금부터 명절 귀향길 정체의 연결고리를 과학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흔히 놓치는 사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천천히 망가지는 시스템이 아니라 어느 순간 갑자기 무너지는 시스템입니다. 도로에는 처리 용량이 있습니다. 차선 하나가 1시간에 통과시킬 수 있는 차량의 대수는 대략 1800대에서 2200대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더 올라가기도 하고 조금만 나빠져도 확 떨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명절 귀향길은 이 용량의 한계치에 바로 턱 밑까지 도로를 밀어붙이는 날이라는 점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도로가 겉으로 보기엔 정상입니다. 모두가 시속 90km로 달리고 차간거리도 그럭저럭 유지가 되고 차량은 계속 앞으로 갑니다. 그런데 용량 한계치까지 찼다는 건 시스템이 매우 예민해졌다는 뜻입니다. 작은 흔들림 하나가 생기면 그 흔들림을 흡수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부웅하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한번 정체가 생기면 같은 도로라도 처리량이 더 떨어지는 용량 저하가 생겨서 회복이 더 느려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교통붕괴, 정체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흔히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정체는 누군가가 일부러 막아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절대 그럴 의도가 없습니다. 다만 도로가 포화 상태에 가까워지면 작은 행동이 원래보다 훨씬 큰 결과로 증폭이 되게 되는 것이죠. 평소엔 별일 아닌 차선 변경 하나, 평소엔 그냥 지나갈 브레이크 한 번이 명절에는 도로 전체의 상태를 바꿔버립니다. 그럼 그 작은 행동이 어떻게 도로 전체를 멈추게 할까요?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밀도입니다. 차가 많아지면 차간거리가 줄고, 차간거리가 줄면 운전자들은 불안해지고, 불안해지면 반응이 더 과격해집니다. 이때부터 도로는 더 이상 차가 흐르는 강이 아니라 작은 충격에도 파도가 크게 일어나는 수면 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도 없고 앞에 장애물도 없는데 멈춰서는 현상, 교통공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유령정체 또는 팬텀잼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정체의 원인이 유령인 것이죠. 원인이 안 보이는데 정체는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원리는 단순합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반응 시간이 있죠. 보통 1초 안팎입니다. 시속 100km로 달릴 때 1초는 약 28m 달리게 됩니다. 이 말은 앞차가 속도를 줄였다는 사실을 내가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밟기까지 내 차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28m를 더 가버린다는 뜻입니다. 차간거리가 충분하면 괜찮습니다. 그냥 가속 페달에서 발을 살짝 떼고 자연 감속으로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명절에는 그런 차간거리가 부족해지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앞차가 아주 조금만 속도를 줄여도 나는 그걸 따라잡을 시간이 없어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시속 5km 정도만 줄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반응이 늦었기 때문에 따라잡지 않으려면 더 크게 줄여야 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더 늦었으니까 더 크게, 이런 식으로 감속이 연쇄적으로 증폭이 됩니다. 앞에서는 살짝 감속이었는데 뒤로 갈수록 급브레이크가 되고 어느 순간 누군가는 완전히 멈춰서게 되는 것이죠. 정체가 이렇게 생기면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정체는 앞에서 생겼는데 정체의 파동은 뒤로 이동을 합니다. 즉 정체는 도로를 거꾸로 타고 올라옵니다. 앞쪽에서는 이미 다시 달리고 있는데 뒤쪽은 한참 뒤에 멈춥니다. 우리가 체감하는 바로 그 현상이죠. 막혔다가 뻥 뚫렸는데 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끝내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인은 이미 앞에서 사라졌고 남은 건 파동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오늘의 핵심 문장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브레이크는 내 차만 세우는 게 아니라 뇌 뒤에 있는 수십 대, 수백 대에 동시에 누르는 버튼입니다. 명절 귀향길에서는 그 버튼의 영향력이 평소보다 훨씬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도로가 임계점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명절에 사람들이 열받는 왜 저기서 브레이크를 밟아는 단지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 관점에서 매우 정확한 불만입니다. 다만 중요한 건 그 브레이크가 악이라서가 아니라 차간거리 부족과 반응 시간이 결합된 물리적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제일 민감해하는 두 가지를 과학적으로 해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끼어들기 그리고 정속주행입니다. 먼저 끼어들기부터 보죠. 사실 끼어들기 자체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도로에는 합류와 분기가 있고 우리는 반드시 끼어들어야만 합니다. 문제는 방식이죠. 합류 구간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식은 많은 연구에서도 이미 알려져 있듯이 지퍼 합류라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줄이 끝에서 한 대씩 번갈아 들어오는 방식인데요. 이 방식의 장점은 단순합니다. 합류 전까지 두 차선을 최대한 활용해서 병목 전에 밀도를 분산시키고 합류 순간에만 질서를 부여합니다. 도로 용량을 최대한 살리는 방식이죠. 그런데 명절에서는 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벌어집니다. 첫째, 끝까지 갔다가 급하게 파고드는 급합류. 이 급합류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건 지퍼 합류가 아니라 급브레이크를 동반한 찍기입니다. 파고드는 차가 생기면 그 차를 피하려는 차가 브레이크를 밟게 되고 브레이크 파동이 만들어집니다. 바로 유령 정체의 트리거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그걸 막으려고 누군가가 차간거리를 0으로 만들고 차선을 벽으로 세웁니다. 이 순간 도로는 감정 싸움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물리적으로 용량이 떨어지는 순간입니다. 간격이 사라지면 합류가 더 거칠어지고 더 큰 브레이크가 필요해지고 정체는 더 잘 생깁니다. 즉 새치기를 막겠다고 한 행동이 역설적으로 모두를 더 오래 붙잡는 조건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속주행을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서도 중요한 건 정속 자체가 아니라 속도의 분산입니다. 교통 흐름이 안정적일 때는 평균 속도보다 속도의 균일함이 더 중요해집니다. 한 대가 너무 느리거나 너무 빠르면 주변 차량들이 차선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선 변경은 단지 그 차 한 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차선 변경은 옆 차선의 간격까지 흔듭니다. 즉 한 차의 이동이 두 차선, 세 차선의 흐름을 동시에 교란합니다. 특히 추월차로에서 흐름보다 현저히 느린 정속주행이 발생을 하면 뒤에서 추월을 시도하는 차량들이 우측으로 빠지고 다시 들어오는 지그재그가 늘어납니다. 이 지그재그는 작은 난류를 만들고 난류는 브레이크를 만들고 브레이크는 파동을 만듭니다. 결국 정체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명절에는 사람들이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간거리는 더 좁아지고 반응 시간은 그대로가 됩니다. 그래서 차선 변경과 브레이크가 폭발적으로 위험해지는 조건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절 정체를 키우는 숨은 원인이 있습니다. 병목은 사고가 아니라 구조에서도 생긴다는 점입니다. IC 분기점, 휴게소 진출입, 톨게이트 이후의 차선 변화, 완만한 오르막, 시야가 꺾이는 커브, 이런 지점들은 운전자들이 무의식적으로 속도를 줄이거나 간격을 벌리는 지점입니다. 그 순간 도로의 용량이 줄어들고 임계점을 넘으면 정체가 고착되는 것이죠. 결국 요약하자면 끼어들기와 정속주행이 사람을 화나게 만드는 이유는 단순한 매너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도로의 용량을 깎고 파동을 만들고 정체를 촉발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명절 귀향길 정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차가 많아서 막히는 게 아니라 차가 많아져서 도로가 예민해진 상태에서 작은 무질서가 파동으로 증폭되기 때문에 막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해결책은 뭐가 있을까요? 도로를 당장 넓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드는 파동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운전의식은 도덕이 아니라 교통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는 기술입니다. 첫 번째로 차간거리를 선물이 아니라 완충제로 생각해야 합니다. 앞차와의 거리는 내 시간을 버리는 공간이 아니라 브레이크 파동을 흡수하는 공간입니다. 둘째, 브레이크를 밟기 전에 가속 페달에서 먼저 천천히 발을 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급브레이크는 내 뒤에 수십 대의 차에 증폭되어서 돌아갑니다. 셋째, 차선 변경을 줄여야 합니다. 한 번의 차선 변경은 내 차선뿐만 아니라 옆 차선까지 흔듭니다. 특히 밀도가 높은 구간에서는 조금 빨리 가려는 행동이 전체를 더 느리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합류는 지퍼로, 분기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출구 직전 급차선 변경은 거의 확실하게 모든 브레이크 파동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 흐름에 맞춘 속도와 차로의 역할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월차로는 추월을 위해 비워두고 주변 흐름과 큰 속도의 차이가 나지 않도록 차로를 선택하는 것이 전체 정체를 줄이게 됩니다. 우리는 매년 명절마다 똑같은 뉴스를 봅니다. 귀향길 대란, 몇 시간째 고속도로 주차장.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앞에 한 번의 브레이크, 내 옆에 한 번의 무리한 차선 변경, 그리고 내가 만든 작은 파동이 누군가의
5시간짜리 정체가 될 수 있다는 것. 이번 명절은 이 점들을 조금 유의하면서 조금은 여유 있는 마음으로 운전해 보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항성이었습니다.